아픈 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표는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꼴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그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별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3 아이들 국영수에 있어서 전국 1, 2, 3 가장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평가에 있어서 우수 국영수 과목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 이 과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적이 쭉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학 수능 관련해서 소위 상위 1, 2등급 아이들의 비율이 장교육감 취임 이전에는 소위 1, 2등급 1, 2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교육감 8년 동안에 지금 3위에서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많이 사나워졌어요. 그거에 관련된 지표가 여러 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학교 폭력, 성폭력이 지난 3년 동안에 30%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전국 단체에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복지표, 당신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이런 7개의 거친 행복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는 이제 17개 중에 17개 시도 중에 대략 15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꿈이나 희망을 잃고 되게 이제 방치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이 해마다 대략 1,300에서 1,500명 정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중3 아이들이 특별히 30%의 상위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중3만 되면 광주가 아니라 어디로 진학할 것인가 해서 이 자기들의 고등학교 진학지를 광주 이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광주의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구원투수로 나오지 않을까요? 현행 교육체제의 학력과 그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역량,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냐에 대해서 16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6가지로 줄여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냈는데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시대에는 크게 이야기하면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기초학습 역량, 다른 하나가 창의성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인성에 대한 것. 이거를 이제 소위 새로운 개념에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전까지 이야기하는 성적이나 학력이 아니라 이 소위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이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초학습 그 역량이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부분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이 기초 기본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해력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것들. 두 번째가 이제 수학 능력, 세 번째가 과학에 대한 능력, 네 번째가 ICT 관련 능력, 다섯 번째가 경제 능력,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예술이나 심리학과 관련된 이러한 능력이 기초학습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위 기초학습 역량이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부과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역량으로 이제 부과가 되어지죠. 두 번째 큰 줄기가 창의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랄까, 창의력이랄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 주로 이런 쪽이죠. 세 번째가 인성입니다. 이제 그게 공감 능력이랄까, 공동체 의식이랄까, 자기 주도성이랄까, 이제 그 감성이랄까, 도덕성이나 사회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세 번째 영역인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고 학교 교육은 그러한 것들을 길러줘야 할 거다. 그래서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보완했습니다. 현재 광주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떨어진 이 학력 저하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맞춤형 다양성 교육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마다 성공 방정식이 다르다. 과거에는 그 획일적인 공부 하나로 다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단일한 성공 방정식이 있었고 실제로 성공의 70%는 성적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적이 차지하는 포션이 대략 4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개인마다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로 성공할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미국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또 내시면 집에를 가야 돼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학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 학습의 결과는 시간의 함수예요. 지금 장애교육감이 생각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 선택되는 반대하십니까? 아닙니다.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철저한 학습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 정말 공부가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억지로 강제로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키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생각할 거고 그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다양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 비율이 17.9%예요. 전국 평균은 25%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는 대략 종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하고 공고상고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용도 하고 싶고 애들의 취향에 따라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고 그것뿐입니까? 제과 제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용 예술 음악에 대한 것들, 만화에 대한 것들, 로봇에 대한 것들 굉장히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애들이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또 하고 싶을 때 열정을 다하기 때문에 시험도 잘 됩니다. 전남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거기는 말도 있고 원예도 있고 골프도 있고 바둑도 있고 이미용과 관련된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실용음악에 대한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화고를 다양화하고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공부 안 할 사람을 위한 진로를 개척해 줘야 되니까. 공부를 할 사람은 4시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되죠. 나는 공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애들이 학원 가고 학교 앞에 비싼 독서실 가게 해서는 안 되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학교가 그거를 지원해주고 학교가 해줘야만 사교육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줘야 또 애들의 성적도 올라가요. 최영태 후보께서는 이정수 후보가 보수 성향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교육에 있어서 보수 진보의 이 프레임을 나눈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어떤 기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간 지금까지의 장의국 교육감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진보라고 했다면 만약에 저는 그건 가짜 진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민주적인 절차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가장 비민주적이다. 소통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편가르기를 많이 하고 가장 소통을 하지 않았고 자기 편 위주로 행정을 했다. 예컨대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혁신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가장 그와 역행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없지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의 기준을 만약에 나눠보라면 저는 진보를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남을 배려하면서 같이 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소통하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저는 진보다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경선에서 빠지면서 어쨌든 파행에 기본적으로 그 시민 경선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추진되었던 것이 뭐냐면 장의국 교육감이 만약에 들어오면 8년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후보를 선정할 때는 장의국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한다라고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을 뽑는 경선이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만 다르지 그 부류의 사람을 뽑는 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가 룰을 정하는데 3대 1인 거예요. 늘. 저희가 제시한 룰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만든 추진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철학과 후보님의 정치 철학이 안 맞았던 건 아닙니까? 당연히. 철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기대치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대치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경선 추진 이해하고 두 후보하고 이분들은 하여간 룰이 어찌됐든 간에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룰이라고 하는 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룰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룰이 뭐냐면 결선 투표하고 역선택에 대한 예방이 가장 끝까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선 투표는 수용하겠다라까지 됐어요. 다만 역선택에 대한 것만 예방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느 당입니까? 물어봐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선택을 예방해달라. 이게 저희가 하나 요구했던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뭐였냐면 이제 결선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까지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결선 투표는 1, 2가 나오면 1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나 1, 2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걸 결선 투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결선 투표가 아니고 한꺼번에 투표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세부. 아니요. 처음에 한 번 원샷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샷 투표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문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1번 문항은 세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예요. 그래서 이제 1번 문항이 끝나고요. 2번 문항은 둘씩 짝을 짓는 거예요. 가와 나, 이 중에 누구가 교육감이 적합합니까? 나와 가, 이 중에 누구가 적합합니까? 가와 가, 이 중에 누구가 적합합니까? 세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문항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40%를 득표하고 최영태 후보가 예컨대 20%를 득표하면 1, 2등이 결정되죠. 3등은 탈락. 그러면 2번 문항을 까요. 2번 문항을 까면 가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합니까? 이 문항에 최영태, 이정선 둘 중에 누가 적합합니까? 이 문항에 우수하게 더 많이 나온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런 선거 방식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진위가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끼워주지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후보랑 우리 후보님이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 우위다, 이건 내가 더 잘하고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세 후보 중에 평생 동안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면 이 교육 전문가 이 사람은 세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론적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 오래전부터 현장에 나가서 답을 구하고 현장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교육학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세 후보 중에 총장한 사람은 경영을 직접 해본 사람은 저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경영을 하면서 꽤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대가 생긴 이래, 광주교대가 생긴 이래 최고의 중흥기를 맞았다. 임용고시 60%대가 98%까지 올라갔잖아요. 60%에서 총장 진입시 80, 98%까지. 98%까지. 그리고 이제 장학금 수요율이 이 전국 4년제 대학 중에 1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기금도 3배나 뛰었습니다. 제가 총장 시절할 때. 그리고 모든 국책사업을 다 따왔잖아요. 그래서 소위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 CEO형 행정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교육을 섭렵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광주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는 광주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른 창의적인 혁신교육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구시대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선거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평생 동안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쳐온 이러한 교육 전문가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이 광주교대를 전국 최고의 교육대학으로 만든
검증된 CEO형 교육 행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또 외국, 미국, 일본 등의 교육을 섭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된 글로벌 리더십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저 이정선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광주가 바뀝니다. 젊고 유능한 준비된 교육감 이정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